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뭐 소개를 받고, 그러니까 영화인의 소개를 받고 이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지금도 이쪽 영화계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저는 2000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보면 이제 유학하고 온 친구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유학하고 온 친구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알겠고, 그때는 못 느꼈던 건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기가 살아서 칭찬들을 받고, 그래서 기가 살아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막상 한국의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 완전 기죽이는 그런 풍토인 거죠, 분위기가. 별로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 밖을 나오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인데 비해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 그 고달픈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또 좋은 환경에서 많은 걸 또 경험하거나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갈까 그리고 관둘까 막 다시 나가서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여기 여자분들 별로 공감 지금 안 하세요. 조금 지나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자들은 항상 그런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꼭 밥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첫반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하는 게 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저는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짧게 머리를 커트를 하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바닥에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제 현장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적응하는 게 별게 아니라 헝그리 정신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낮추고 헝그리 정신을 갖는 게 그게 이렇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현장에서 배우질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영화음악이라는 분야가 전문 분야로 지금처럼 뭐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영화라는 산업이 이제 커지기 시작할 때라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을 때고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음악을 정통으로 전공한 사람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영화음악, 영상음악이라는 어떤 분야를 또 공부하거나 내지는 좀 그쪽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도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영화 산업이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할 때라 인력이 필요할 때다 보니까 저는 불편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 사회에서 저는 대학이 불편한 여자에다가 음대 출신에다가 이제 유학파 그러면 너무 이제 불편한 상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공감은 안 가시나 봐요. 근데 되게 남자들만 있는 곳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음대 출신이다 그러면은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힘들어하는 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불편한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영화판 사람들에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쪽 바닥에 뭔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건 술도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술 문화가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많이 낮았죠? 지금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억지로 먹이는 분위기는 별로 아닌데 그때도 뭐 억지로 먹이진 않지만 이제 막 그 파도 타기 뭐 이런 거, 그 뭐 폭탄주 파도 타기 한 2-3번 이렇게 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동지애 뭐 이렇게 생겨서 좋아 너 뭐 이거 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일도 시켜주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건 술도 마시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오빠 둘 사이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 좀 터프하게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오빠들은 제가 선물 받은 그 마로니 인형에 그 사지를 다 뜯어서 뜯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짓궂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 여동생이다 보니까 놀 때
그 인형을 다 이렇게 막 다 뜯고 머리카락 태우고 막 이러는 거죠, 오빠들이. 그럼 저는 그 몸뚱이만 남은 마룬이 인형, 선물 받은 마룬이 인형 보고 막 망연자실하고 울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독한 마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빠들 사이에서 자라서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터프하게 남자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이제 강하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 술도 마시자면 뭐 마시고 술이 또 우리나라 문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술이 필요하냐면 서로 이렇게 잘 표현들 안 해요. 그 서양에는 뭐 선생님이 수업 끝나자마자 막 손을 들어 애들이 언제 이렇게 질문들을 생각을 해놨지 싶을 정도로 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그냥 서로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되게 기싸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되게 이게 말 표현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함부로 잘 이렇게 자기 속내를 드러나지 않고 이런 또 문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술자리라는 게 또 편안하게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적응하고 이제 그런 거를 지나서 이제 영화 음악을 하게 된 거죠. 업계에 이제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제가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이제 H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소개받은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바닥 걸레질을 할 마음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할 일 없이 제가 특별하게 저를 오라고 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릴 일 없냐고. 당연히 도와줄 일이 없죠. 근데도 저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것도 배워서 할게요. 뭐 저 CD도 잘 쌀 줄 알고요. 그러니까 CD를 항상 싸서 누군가한테 보내는 그런 일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제가 그쪽에서 그 안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여튼 마음을 다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자세를 보고 제가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존심 같은 거는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가 같이 잘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거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자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품에 이제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스텝으로서 처음으로 작품을 하게 된 건 이제 뭐 2곡, 3곡 정도를 이제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또 밀에라는 작품이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선 작곡을 하나밖에 안 했어요. 영화 전체 중에서 이제 작곡을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 영화를 음악 감독,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음악을 선곡하시고 또 음악 감독을 진행하시는 조영욱 음악 감독님이 그 다음 영화의 올드보이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메인 컴포저 그 작곡가가 3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주 작곡가로서 저에게 이제 그 영화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밤에 이제 혼자 있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자체가 되게 컸고 저의 처한 상황과 너무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너무 기가 살아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핍박을 받는 이런 환경이 이유도 없이 제가 막 15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그런 주인공이랑 너무 그 동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막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처한 상황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랬는지 그 작품이 참 잘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영화가 뭐 성공을 안 하면 저는 영화 업계를 미련 없이 떠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작곡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또 스트레스를 여기저기서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도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잘 안 되면 뭐 아무 미련 없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작품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계에 계속 이제 몸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입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그 영화의 음악을 총 관리하고 또 담당하는 책임자가 됐을 수가 있었어요.
좀 일찍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찍 홈런을 날렸어요. 올드보이란 작품은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 너무 일찍 초반에 그런 작품을 남기니까 그 이후에 매너리즘 된 슬럼프 뭐 이런 것도 찾아오더라고요. 작곡가의 소원은 자기의 곡이 연주되는 거를 하나 남기고 주는 게 소원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벌써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이보다 더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이제 지나고 이제 점점 이제 제 모양을 갖춰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봉을 올드보이로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비밀은 있다라는 작품으로 2004년도에 입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과라는 작품도 하고, 뭐 그의 여름, 조용한 세상이라는 작품도 하는데 3년 동안 영화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런 흥행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영화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이쪽에 재주가 없나 보다. 이쪽 일을 하면 안 되나 보다. 하지 말란 소린가 보다 하고 고민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07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긴 하지만 반은 또 불교 교리나 철학을 좋아해서 또 어렸을 때 또 불교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그때는 불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작품이 3년 동안 없으니까 없는 동안 그냥 곡이나 쓰자 그래갖고 그때 미국에서 또 제가 작곡가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유럽에서 진행하는 음악제가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진행하는 음악제. 자기가 그냥 곡 써서 돈 들고 가서 연주시키는 그런 음악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 녹음을 또 하려고 그러면 드는 돈보다는 저렴하게 들었어요. 여행도 할 수 있고. 근데 돈이 많이 없었지만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간 거죠. 가서 이제 거기에 모인 뭐 10명의 진짜 각국에서 모인 그런 작곡가들과 10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뭐 워크숍도 하고 뮤지션십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예술가 뭐 그러니까 한국만 저는 참 예술가란 단어가 참 생소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뭐지 너무 거창하게 들리고 뭐 어렵게 들리고 되게 뭔가 머리도 부시시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옷도 좀 막 깔끔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게 그냥 그러니까 창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들인 것 같아요. 계기가 됐어요.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하고 10일 동안 어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또 배우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영화가 없는 동안에는 그런 나름대로 또 다른 계기를 찾으면서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렇게 일이 없을 때 다큐멘터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TV 다큐멘터리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곡가 출신으로 영상음악에 어떤 게 있어요? 영화, 또 드라마, 또 애니메이션, 또 광고 있죠. 그죠? 그래서 광고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15초, 20초 뭐 이렇죠. 그리고 드라마는 뭐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영화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래서 저는 타협을 영화로 맺은 게 2시간 동안 앉혀놓고 이제 음악을 듣게 하는 거죠. 왜냐면 1시간짜리 또 채널 돌릴 수 있잖아요. 15초는 너무 짧잖아요. 음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게, 그리고 돈 내고 보잖아요. 영화는 나름. 그래서 이제 영화라는 장르를 택했는데 영화가 없다 보니까 TV 다큐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TV 이제 다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TV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처음에 눈물 시리즈를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난징 대학살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당시에는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 지금은 작곡을 이렇게 해서
다큐멘터리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선곡을 주로 했지 작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너무 여러분들 쪽대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TV 드라마 찍을 때는 즉석에서 팩스로 대본이 날라온대잖아요. 수정 대본이. 그럼 그걸로 이제 연기를 해야 될 만큼 급하게 지금 찍어서 저녁 때 방영하는 거 보내고 막 이런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쪽은 영화에 비해서 영화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이제 TV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영화음악가를 섭외를 한 거죠. 근데 어쩌다 저를 섭외했냐 그랬더니 난징 대학살이라는 내용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센 음악을 한 올드보이 음악을 한 저를 이제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막 죽이고 고문하고 뭐 이런 쪽 분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또 작품을 하게 되면서 그쪽과 인연을 맺게 돼서 그 PD님이 다음 작품으로 하게 된 게 북극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하게 돼서 이제 너무나 감사히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작품이 없으면은 뭐든지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는 게 안 좋은 게 가끔씩 감사히 해야지 작품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의 눈물을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모든 작품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획을 하고 이걸 해야지 뭐 골라서 이걸 뽑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어디서인가 모르게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거가 아닌 거죠. 올드보이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북극의 눈물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제가 또 맡게 돼서 북극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너무 맞는 소재고 너무 작품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 다큐멘터리 이제 또 영화하고 많이 다르게 영화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 시퀀스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미숙한 게 있으면 계속 걸려요. 예를 들면 올드보이에서도 혀를 자르는 그 주인공 남자가 혀를 자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계속 돌려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혀를 자르는 장면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잠깐 멈추는 찰나가 있어요. 그걸 하도 자주 보면 그게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혀를 싹 집어넣나 보더라고요. 그걸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잔인해 보이고 제일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걸 맨날 자른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근데 올드보이라는 작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작품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좀 부정적인 게 많아서 그런지 되게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 눈물 시리즈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스스로 힐링 된다고 느끼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보다 이제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1시간짜리 거의 일주일 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짧게 줄 수가 있냐고. 근데 작품 자체가 좋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물 시리즈를 풀 오케스트라 곡으로 이제 TV 버전은 녹음을 하지 않아요. 녹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컴퓨터로 이제 소리가 저런 식으로 오케스트라로 녹음한 것 같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TV 버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영화 버전은 워낙에 큰 데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진짜 녹음을 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체코에 가서 녹음을 해온 버전으로 지금 믹싱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TV는 그렇게 컴퓨터 음악으로 하고 또 나레이션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이 조금 크게 들리진 않는데 어쨌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작업을 하는 연습을 해서 이제 선수가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오케스트라 이제 막 편곡 작업하는데 달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상황에 적응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어쨌건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연기가 미숙한 게 없어요. 그 동물들이나 이게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서 좀 괴롭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없고 아주 즐겁게 잘 작업을 한
그런 차이가 영화하고 다르게 의도적으로 연기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담아놓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러움이 주는 또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를 먼저 받질 않죠. 영화는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음악 테마곡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는 시나리오 상으로 작업을 하진 않아요. 되게 시나리오 때부터 러브 테마를 만들고 이런 분들 계시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그림을 보고 많은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림을 이제 보고 이러면 더 영감님이 빨리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음악을 하게 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영화 음악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저씨라는 작품이 들어와서 이제 아저씨가 이제 잘 되고 나니까 제가 그때서야 내가 이쪽 길이 맞구나. 그 이제 작품을, 그러니까 제가 이쪽 업계에서 시작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야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는가 보다. 내지는 제가 이쪽에 재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만 해도 그렇게 확신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럴 수가, 이게 맞는가 보다.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란 작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늑대소년이라는 작품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 끓는 청춘, 더 파이브, 이런 작품을 이제 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화 음악의 역할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그 음악으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는 또 시나리오 상에서 표현된 글로서 표현된 것과 다르게 재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현된 것들이 많아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음악 작업에 들어가서 작곡 작업을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작곡이 끝나면 이제 녹음 과정과 믹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극장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급하게 수박 겉핥기로 여러분들께 영화 음악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어요? 네. 더 들려드리려면 끝도 없이 많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필요한 것들은 좀 급하게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이야기 전달해 주신 우리 심연정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